일왕 만들기와 흙 이야기. 이번 영상은 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왕 만들려고 비닐 멀칭을 걷어내니 공벌레와 지렁이가 있어서 공벌레와 지렁이는 작물과 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밭을 갈면 왜 좋은지와 석회 고토비료 사용 방법과 마지막에 일왕을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지루한 부분은 그냥 건너뛰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텃밭지기들도 바빠지기 시작하는 때이지요. 주농부도 봄 작물들을 심기 위해 일왕 만들기에 바쁩니다. 주농부는 일왕을 만들 때 경운기나 관리기로 로터리를 치면 좋겠지만 텃밭에 조금씩 심는 것이라 삽으로 먼저 흙을 뒤집어 엎어줍니다. 사실 관리기 하나 사고 싶어지네요. 우선 내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물론 토양 검사를 의뢰해서 처방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 간단하게 토양 산도라도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흙의 조상은 산성이라네요. 우리 흙의 모체가 화강암이고 화강암은 산성암으로 산성 토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토양은 양분을 보유하는 힘도 아주 약해서 비료를 조금만 많이 주어도 과잉 피해가 나타나고 적게 주면 결핍이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잘 이해하고 그름이나 비료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석회 고토를 주어서 산성 토양을 정성 토양으로 다들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이때 주의할 점은 석회 고토 비료는 밭을 갈고 미리 넣어준 다음 약 2주 정도 있다가 밭을 갈아야 하겠네요. 석회, 칼슘, 고토, 마그네슘 비료와 특히 질소 비료와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지요. 이 벌레를 공개수배합니다. 해충입니까? 익충인가요? 지난해 들깨를 심었던 일왕을 갈아 엎으려고 비닐 멀칭을 걷어내는 순간 웬 벌레들이 우글우글 건드리면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버리기 때문에 공처럼 생겼다고 공벌레 또는 콩벌레라고도 부른다. 굴리면 공처럼 도로로 잘 굴러갈 정도로 동글동글 말아버립니다. 곧 몸을 풀어버리기도 하네요. 습기가 있는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는데 비닐 멀칭을 해놓아서 가장 서식하기 좋은 지상 낙원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네요. 따뜻한 비닐 속에서 월동을 했나 봅니다. 이게 익충입니까? 해충입니까? 사람이나 농작물에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고 지렁이와 더불어 흙 속에 공기나 영양분이 잘 통하게 하는 등 생태계의 분해자라고 합니다. 유기물의 처리 능력이나 환경 정화와 관련하여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하지만 번식력도 좋아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식물의 뿌리를 빨아먹으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듯 합니다. 지렁이나 공벌레가 있는 땅은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살아있는 땅이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공벌레를 애완곤충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잡아서 팔까요? 지렁이가 있는 흙은 주농부 텃밭은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온갖 잡것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느 정도 농약을 사용해야 할 듯한데 아주 어린 지렁이들이 보이니 지렁이는 흙 살림꾼이다.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0 내지 30배의 흙, 유기물, 미생물을 먹으며 장내에 들어있는 효소와 미생물에 의해 이를 분해해 작물에 유용한 성분을 많이 만들어낸다. 1년에 지렁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흙은 300평당 5 내지 100톤에 이르는 분변토를 만들어낸다는 연구가 있다. 지렁이가 기어다니면서 흙 속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져 식물의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고 식물들의 생장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지렁이 배설물은 분변토 또는 토룡토라 불리고 식물에는 영양분이 되고 흙을 살려주는 지렁이다. 토양살충제라도 뿌려버리면 이런 지렁이들이 다 죽어버릴 텐데 또 고민에 빠집니다. 무엇이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일까? 밭을 갈면 토양의 부피가 증가한다는데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흙 속에 공간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공간은 물과 공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주농부는 삽으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트랙터로 하는 세상에 뭔 삽질이라니. 씨가 발한 후에 수분을 흡수하고 호흡을 하며 뿌리가 뻗는 데 도움이 되고 수분이 적당하게 있을 때 밭을 갈아야 좋은 조건이 되고 석회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준 후에 밭을 갈면 더 쉽게 떼알 구조가 만들어져서 좋고 이랑을 만드는 것도 흙 속의 공간을 적당하게 만들어 주어서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져서 발화가 잘 되고 뿌리도 잘 뻗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밭을 가는 것만으로도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겠네요. 물론 무경운으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석회고토비료. 석회고토비료는 이랑 만들기 전에 물을 뿌려두었다가 최소 일주일 후에 이랑을 만들어야겠네요. 밭을 한번 대충 뒤집어 엎어준 후 석회고토비료를 뿌려주고 방치해 놓았다. 석회고토비료는 산성토양 개량뿐만 아니라 떼알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한다. 떼알 구조가 되면 떼알 구조 사이의 큰 공간은 물이 너무 많을 때 물이 빠지게 되고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들어오는 길목이 되며 떼알 구조 내부의 작은 공간은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오래 저장하게 되어서 좋다고 합니다. 밭농사를 지을 때는 흙이 떼알 구조만 잘 형성되면 흙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고토 비료와 품질 좋은 퇴비를 적당히 넣어서 떼알 구조를 만드는데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랑 만들기. 여러 작물을 골고루 심는 텃밭 농사는 특히 이랑식 밭 만들기를 한다. 이랑이란 두둑과 고랑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함이다. 물이 잘 빠지게 고랑을 파면서도 가물대를 대비해 물기를 어느 정도 머금을 수 있도록 보수성도 고려해야겠네요. 이랑식 밭은 고랑은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드나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성도 고려해야 하지요. 이랑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두둑의 폭을 작게 하고 약 30에서 50cm 정도로 단면으로 보면 삼각형 모양인 좁은 이랑이 되겠네요. 작물을 한 줄로 심는 경우에 해당되겠고 주로 고구마나 고추를 심을 때 대표적인 이랑이겠습니다. 평이랑은 두둑의 폭을 약 1m에서 1m 20cm 정도로 만드는 이랑입니다. 텃밭 같은 경우 평이랑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밭갈기 할 때에
고랑만 보수해주는 정도이고 계속 쓸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네요. 주농부는 고랑에 부직포를 깔아두었는데 부직포도 몇 년 사용하니 이제 다시 걷어내고 새로 깔아줄 때도 된 듯 합니다. 이랑 만들 때 보통 밑거름으로 스케고토 비료와 복합비료, 퇴비 등을 넣고 갈아엎은 후 1, 2주 두었다가 비닐 멀칭을 하면 되겠네요. 특히 스케고토 비료는 이랑 만들기 전에 미리 뿌려 두어야 하겠고요. 이랑 만드는 것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이 정도면 될 듯 합니다.